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대한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88% 빠지면서 88,6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한 64만 3천 주 정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많은 주주분들께서 오늘 한미정상회담 진행되는 날짜인데 왜 조선 섹터가 빠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원래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었던 섹터는요, 그 해당 날짜가 되면은 주가가 빠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이럴 때 대한조선이나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을 던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 섹터는 지금 슈퍼사이클의 초입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수주권이 이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한테 군함 만들어 달라고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중국한테 운임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수주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딱 두 가지 포지션입니다. 첫 번째로가 조선하고 원전을 우리가 미국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전 기술도 세계에서 1등, 뭐 선박 관련된 거는 뭐 조선 기술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인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주고 그 대신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해가지고 주는 게 미국 투자죠. 지금 보니까 48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간 것 같아요. 갖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원하는 거는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는 자동차하고 2차 전지하고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 이제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부분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데가 다 들어갈 거고 조선이나 원전은 우리나라가 이걸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세를 갖고 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뭐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빠진다라고 하면 오늘 저점 매수세로 좀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가 제가 조선 섹터 내에서도 하나오션하고 이제 대한조선을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물론 뭐 큰 선박이나 뭐 엄청 대형 선박에 대한 수주권은 HD현대나 뭐 하나오션 쪽으로 갈 거고 중소형 선박에 대한 수요권은 대한조선 같은 회사로 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면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퍼가 10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딱 봐도 퍼가 지금 7.13배입니다. 시가총액 3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2,651억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퍼가 지금 30배가 넘어갈 겁니다. 하나오션이 보시면 퍼가 지금 39.72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조선 섹터에서 아무리 대형 선박과 중소형 선박을 나눠서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조선이 오히려 더 상승 모멘텀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이 우선적으로 숫자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선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대한조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지금 목요일 날짜죠. 목요일 날짜에 11.69%가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포지션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지금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뛰어올랐다 말하긴 글지만 상하단 부분을 찍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추세선의 전환 처리는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빠질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모멘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OBV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매수세에 대한 타점 부분을 잡으면서 하방권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받아먹고 있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신용잔고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가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장대 양봉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좀만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분봉상이 좀 정확하게 나오니까 똑같습니다. 이평선에 원래 이게 추세선이 딱 동일한 포지션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턴어라운드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찍으면서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매집선 형성되고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 매도 출회되는 지금도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9시 때부터 좀 빼려고 하니까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10시, 11시까지 해가지고 이평선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복세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한 가지 좀 모자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원래 세게 나왔다가 조금 적게 나왔다가 조금 더 적게 나왔다가 이런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데
거래량적인 측면만 좀 늘어나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신용잔고를 계속 보고 있어야겠다라는 포지션에 대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좀 팝니다. 여러분들. 오늘 외국인들이 팔고 담는 섹터를 보니까 바이오 섹터를 좀 담아요.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고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게 훈풍에 코스피 장 초반에 강세 환율은 하락 처리해가지고 근데 환율이 막 세게 하락은 아니에요. 또 보면은 약간의 소폭 하락분이지 아침에는 또 세게 올려쳤다가 또 9시 한 5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소폭 하락 처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외국인들이 던지는 수급을 지금 받아 먹으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하 근데 또 오늘 지금 11시 50분인데 아까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일본 측에서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막 갑자기 장 초반에 막 올려치다가 아까 보니까는 뭐 삼성 바이오로시스는 다들 보합권, 셀트리온도 보시면 0.58%까지 윗골이 이렇게 막 달리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예측성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아니라 변동성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하방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한조선의 이 매도 수급은요, 그냥 옵션 포지션의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외국인 포지션은 누가 뭐래도 롱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8,000계약건이 넘어가고 쇼 포지션이 지금 2,000계약 정도 수준인데 이걸 갖다가 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엊그저께도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선 가져가면서 그란도 3,000계약건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쇼 포지션이 2,000계약까지 줄였는데 이걸 또 내리겠어요? 결국에는 먹으러 올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먹으러 올리는데 외국인들이 막 조선 섹터를 막 그동안에 좀 올렸었잖아요. 특히나가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상장 처리가 되면서 쫙 한번 올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8월 5일 날짜에는 뭐 31%까지 올려가 버리고 여기 보시면 8월 6일 날짜는 또 3.9%를 더 올리면서 막 주가를 세게 올렸었는데 어쨌든 순환 매장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섹터별로 해가지고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수주권이 나오고 그 해당 업황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돌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퍼가 저평가 상태로까지 보일 정도로 내려가. 근데 이 기업이 받는 주문에 대한 수주 잔고량이 쌓여.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주가는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나오는데 그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다 살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수급은 어차피 들어올 거다. 그러면 결국에 보면은 지금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따라잡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사면 사고, 외국인들 팔면 팔고, 똑같은 모멘텀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결국에 따라들게 될 거고, 그럼 개인들이 지금 물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참 이게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외국인들 순매수세 들어오죠. 근데 지금 보면은 고객 예탁자금 67조 원인데 기관들 팔아도 안 밀려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진짜 세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러니까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개인들의 신용잔고 부분이 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세게 올라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이걸 보고 가져가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어차피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오는 거는 이 25일 날짜에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수주잔고량 쌓이는 거 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솔직히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서 왔다라는 걸 보면은 수주권에 대한 게 무조건 주문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잘하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여론 부분에도 반영이 될 거고 지지율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OBV가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주가가 더 밀려가지고 더 빠지고 나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 처리가 나올 건지 이 OBV 수치를 보면서 핵심 물량에서 그걸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누가 뭐래도 야금야금씩 올리고 있어요.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아랫꼬리 부분에서 충분하게 수급 처리가 들어오면서 하방에 대한 방어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제가 볼 때는 109,000원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저는 터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그 실적 그 반기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조선 섹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건이 들어가면은 현금성 자산이나 아니면 투자 부분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감당할 돈이 있냐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 유동자산이 8,200억이나 있습니다. 그쵸? 근데 현금 미 현금성 자산이 3,700억입니다. 3,700억. 370억이 아니에요. 3,700억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약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이 3,700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유동부채가 얼마 있냐? 6,300억이에요. 그러니까 8,200억 있는 유동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6,300억. 말 그대로 부채 부분이 한 80%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선 섹터 부채 비율 많을 때는 300%도 넘어갑니다. 근데 80%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회사가 또 영업이익이 안 나오냐? 쭉 여기 내려보시잖아요? 그냥 연결재무제표로 볼게요, 영업이익은.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이게? 620억입니다. 그러면 1분기 때가 그러니까 1322억 마이너스 620억 정도를 빼면은 702억에서 620억. 그러면 지금 수주잔고량에 쌓여 그 잔고류를 봤을 때 62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 처리해도 2,480억 정도의 시가총액 그 영업이익률이 연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멀티플 20배만 해도 4조 8천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조 8천억.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거짓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대한조선 요번에 예측치가 보면 2652억이에요. 멀티플 20배에 제가 똑같이 때려도 5조 2천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대한조선이 3조 4천억? 그럼 펄을 7.13배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평균 퍼가 11.8배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배, 10배에서 11배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조선 섹터가 뭐 HD, 현대 부분이나 뭐 하나, 오션이나 막 다 이렇게 슈퍼사이클로 주가가 급등하는데 대한조선만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에 어쨌든 간에 이제 IPO를 진행하고 나서 IPO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눌렀다라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 올라갔었던 그 밸류 부분이나 수급 처리가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도 보시면은 조선주 기대에서 대한조선 부분을 하나오션에서도 탑픽으로 뽑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약세로 강세도 하락세로 전환 처리가 막 나왔다 하는데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 1322억 전년 대비해서 84점 막 몇 퍼센트 하고 요번에 또 필리조 선수 방문에 부통령하고 같이 막 동행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하방권에서 선취매를 좀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10만 9천 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나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가
분명히 25일 날짜 전후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에 플러스 5%, 금요일 날에 플러스 2%, 오늘 마이너스 2.7%.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매집선 단기 차익 매도죠. 이거 왜 그럴까요?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셔야 되고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제 기업이 비교를 하면서 가져가는 걸 좀 좋아하긴 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빠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온 모멘텀과 이 대한조선이 올라간 모멘텀의 차이는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키 맞추기 장세라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키 맞추기 장세만 봐도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조선섹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이걸 조선 사업 부분에 대한 거를 수주권을 직접적으로 받으려고 나간 건데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 떨어뜨려 주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일정 그냥 뭐 일부 하나오션이랑 HD 현대 부분만 그냥 몰아줘 버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하나도 안 줄까요? 그럼 그냥 독과점에 대한 시장을 균열시키겠다는 건데 안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수주권에 대한 게 나올 거고 전체적으로 증권사 부분에서도 대한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 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급 처리가 받쳐줄 때 지금 OBB 수치 하나도 안 빠지니까 미리 가져가시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한조선 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